단 1나노미터의 오차로 당신의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한 먼지보다 작은 공간이죠. 이곳에서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 성능이 영원히 마법처럼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매년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만들면 그만이라고 믿었죠. 이것이 바로 지난 50년간 반도체 제국을 지배해온 무어의 법칙입니다. 땅 위에 평면 단독주택을 타닥타닥 붙여서 마을을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한정된 실리콘 웨이퍼라는 토지 위에 최대한 많은 전자의 집을 지어 올리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폭이 1나노미터라는 마이 장벽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상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자공학이 아니라 원자의 영역입니다. 원자 단위의 세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먹히지 않습니다. 전자가 정해진 길로 다니지 않고 벽을 뚫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류가 사방으로 새어나가고 반도체는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집니다. 쉽게 말해 방을 더 작게 쪼갰더니 옆방의 대화 소리가 다 들리고 집 전체에 불이 나는 꼴입니다. 평면으로 집을 짓는 기술은 이제 물리적 한계, 즉 지구라는 공간의 끝에 도달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엔비디아와 인텔마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쥐어짜려 해도 짜낼 수 없는 절망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기적의 법칙이 사망선언을 내린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술적 한계를 깨부술 다음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고 당신이 투자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평면 주택 공사만 고집하던 거인들은 이미 파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판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황당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에 대한민국 연구실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땅이 부족하다면 하늘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태어난 이 기막힌 발상이 어떻게 삼성을 살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목줄을 쥐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모두가 평면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할 때 대한민국 카이스트의 한 연구실에서는 전혀 다른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부족해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위로 높게 쌓아 올리면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단독주택만 가득하던 벌판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AI 시장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은 단순히 블록을 높이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16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이 높을수록 완벽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모든 층의 수압이 골고루 가야 하며 환풍과 냉각이 완벽해야 합니다. 반도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층마다 전기를 아주 일정하게 보내야 하고 60도가 넘는 치명적인 열을 완벽하게 밖으로 빼내야만 합니다. 이 불가능한 조건을 해결한 기적의 공법이 바로 TSV, 즉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천 개 뚫어 수직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16층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뚫어버린 셈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구멍이라도 막히거나 균열이 생기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조 원어치의 반도체 칩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잔인한 수율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엄청난 기술을 처음 제안했을 때 전 세계 그 어떤 거물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국내 대기업들조차 연구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메모리를 쌓아서 어디다 쓰겠냐며 비웃었던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독종 과학자들의 고집이 이 토종 기술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상상하고 완벽한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산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외로운 싸움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도 챗GPT의 기적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버려져 있던 이 독점적 기술은 정확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만나 폭발해버립니다. 원래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의 뒤를 시중드는 값싼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키는 대로 물건만 대주던 변방의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청업체가 갑자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군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체 인공지능의 어떤 비밀 때문에 이 백전노장 거인들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 앞에 줄을 서서 싹싹 빌게 되었을까요? 이 숨겨진 권력 이동의 내막을 알게 되시면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단돈 몇만 원짜리 부품에 불과했던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전 세계 빅테크 거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지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들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의 반도체 공장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글로벌 반도체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컴퓨터 세계에서는 두뇌 역할을 하는 인텔이 CPU나 엔비디아의 GPU가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메모리는 그저 군주가 시키는 대로 계산할 서류를 전달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는 말단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주도권은 두뇌 칩을 만드는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었고 한국의 메모리는 단가를 후려치기 당하는 값싼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판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고 암호를 풀어내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AI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빠른 천재, 수학자 GPU를 고용해도 그 수학자에게 문제를 전달하는 통로가 좁은 시골길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재 수학자가 1초에 1억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종이를 가져다주는 비서가 1분에 한 장씩 준다면 천재는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의 중심이 뇌에서 통로로, 즉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한국이 만든 HBM은 이 좁은 시골길을 왕복 100차선, 초고속 고속도로로 뚫어버린 혁명입니다. 이제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는 그저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소름 돋는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원동력은 그들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HBM을 제때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혜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공장에 불이 나거나 공급이 단 일주일만 끊겨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는 그 즉시 올스톱됩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기이한 독점 권력이 탄생한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자존심 강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거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영원히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인 이들은 은밀하고 잔인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HBM을 쓰지 않고도 AI를 돌릴 수 있는 기상천외한 우회 전술을 개발해낸 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음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대안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목줄을 잡힌 글로벌 거인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점판을 깨부수거나 아니면 한국 없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우회 전술이 바로 인공지능의 데이터 용량을 강제로 쥐어짜서 줄여버리는 이른바 터보 퀀트와 중국 딥시크의 알고리즘 혁명입니다. 이 기술들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AI가 연산할 때 쓰는 데이터의 정밀도를 쳐내고 압축해서 굳이 비싸고 귀한 HBM이라는 초고속 고속도로를 쓰지 않아도 되게끔 컴퓨터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소수점 아래 16자리, 32자리까지 꼼꼼하게 계산하던 천재 수학자에게 그냥 대충 3자리로 압축해서 빠르게 계산하라고 명령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 4K 초고화질 대작,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대충 보게끔 파일 용량을 줄여버리는 꼴입니다. 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한국의 HBM을 목마르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중국의 딥시크는 이 압축 기술을 활용해 값싼 구형 반도체만으로 미국 오픈AI 수준의 성능을 냈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 주식시장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무용론이 터져나오며 주가가 요동친 결정적 계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공포에 눈이 멀어선 안 됩니다. 돈이 걸린 투자자라면 이 화려한 기술의 치명적인 민낯과 한계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억지로 구겨넣고 꼬리 부분을 싹둑 잘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요약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복잡하고 정교한 연산을 시키면 AI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사진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6개로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던 뚱딴지 같은 대답을 늘어놓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일상적인 놀이라면 웃고 넘기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국가 국방 시스템 혹은 수조 원이 오가는 금융 비즈니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0.1%의 오차도 사망, 사고나 파산으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에서 이런 압축 기술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결국 완벽한 성능과 안전을 원하는 초인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공장 앞으로 돌아와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빅테크 거인들의 눈물겨운 우회 전술은 결국 거대한 대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거치며 한국의 반도체는 한 단계 더 무서운 괴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파트 한 동을 짓는 수준을 넘어 반도체 내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깔아버리는 차세대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영원히 지배하게 될 이 무시무시한 미래 도시 설계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글로벌 거인들이 준비한 눈물겨운 우회 전술이 한계에 부딪히자 한국의 반도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단계 더 무서운 괴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아파트 한 동을 높게 지어 올리는 초창기 수준의 HBM은 끝났습니다. 반도체 내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속 교통망과 인프라를 통째로 깔아버리는 이른바 반도체 도시, 공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새로운 미래 설계도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지을 때 주거지만 빽빽하게 짓는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과 학교, 병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얼마나 넓게 뚫느냐가 도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아파트 메모리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GPU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로 위에서 아까운 시간과 전력이 전부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컴퓨터는 뇌와 메모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좁은 골목길로 소통해왔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HBM은 이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뇌와 메모리를 아예 한 공간에 딱 붙여버리는 패키징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1층 상가에 핵심 교통 통제 소메모리 컨트롤러를 직접 입점시켜 전자가 이동할 때 단 1밀리초의 버벅거림이나 어지러움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신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킬 팩트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미국 기업이 설계한 도면에 맞추어 부품을 대주는 하청 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거대한 반도체, 도시의 밑그림 아키텍처를 짜놓으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거인들이 그 도시의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와야 하는 판이 짜인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대급 전성기가 시작되려는 바로 이 시점에 시장에는 또 한 번 기이한 소문과 공포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초고층 아파트도 고도 제한이 있듯이 HBM 역시 열과 높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층수를 올리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여기서 정말 고꾸라지고 마는 걸까요? 이 절체절명의 고도 제한을 깨부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다음 카드를 들으시면 전율이 돋으실 겁니다. 초고층 건물이 끝없이 하늘을 찌를 수 없듯이 반도체 아파트 역시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16층을 넘어 24층까지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건물 맨 위층에 붙어있는 냉각장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절망에 빠뜨린 반도체의 고도 제한입니다. 만약 이 열을 잡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건물 높이를 무작정 낮추자니 폭발하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감당할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높이 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낮게 지을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한국은 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초고층 아파트 한 동만 외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넓은 토지 위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이른바 아파트 타운화 전략입니다. 하나의 칩에 무리하게 높이 쌓아 올리는 대신 정교하게 설계된 여러 개의 HBM 단지를 평면에 넓게 배치하고 그 사이를 빛의 속도로 연결하는 거대한 반도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단 한 동의 빌딩에 갇혀 있던 전자의 이동 통로를 도시 전체의 광역 교통망으로 확장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냉정한 핵심 팩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타운화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전 세계의 반도체 생태계의 모든 권력은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단순히 데이터 속도만 빠른 회사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신도시, 교통신호와 주차장, 그리고 물류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기술을 가진 자가 최종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고도 제한이라는 벽 앞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종말을 점치며 주식을 던질 때 진짜 판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 다음 격전지를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반도체 신도시의 한복판에 HBM의 강력한 형제이자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시가총액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무시무시한 신무기가 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HBM보다 무려 몇 배는 더 큰 돈이 몰릴 것이라 확신하는 이 거대한 신대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HBM이라는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볼 때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는 이미 소리 없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시가총액 지도를 통째로 뒤바꿔 놓을 반도체 전쟁의 진짜 최종 병기, 바로 HBF의 시대가 마침내 서막을 올린 겁니다. HBM이 전 세계 AI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이 HBF는 그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킬
무시무시한 신대륙입니다. 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컴퓨터 주머니 속에 든 메모리의 한계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HBM이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임시로 읽고 쓰는 D램 기반이기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면서 기억해야 할 빅데이터의 양은 무려 1000배 이상 폭발하고 있는데 기존의 HBM 마차만으로는 이 거대한 짐을 전부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구원투수가 바로 HBF, 즉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초고층으로 쌓아 올린 고대 역폭 플래시입니다. 자주 쓰는 서류는 책상 위 고속도로인 HBM에 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용량의 AI 도서관 데이터는 바로 옆에 초고층 대형 창고인 HBF에 통째로 집어넣어 보관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동맹이 맺어진 셈입니다. 속도는 D램보다 조금 느릴지 몰라도 한 번에 수백, 수천 기가바이트의 암호 데이터를 쥐어짜낼 수 있는 압도적인 용량의 깡패가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자산을 지키고 싶은 투자자라면 눈이 번쩍 뜨일 냉혹한 시장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HBM보다 이 HBF의 등장에 더 열광하며 돈다발을 싸들고 뛰어들고 있을까요? 그동안 한국의 HBM 독점 체제에 숨이 막혔던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연합군들이 이 HBF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통해 판을 뒤집고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해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반도체 거물들이 기를 쓰고 이 기술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산 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판을 바꾸기 위해 적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이 무서운 신무기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제국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영원히 넘볼 수 없는 신의 한 수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국 반도체의 위기를 말할 때 어떻게 이 HBF라는 신대륙이 한국을 전 세계 1등 독점 국가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위대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장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연합군이 HBF라는 새로운 판을 짜며 역전을 노렸지만 그들의 치밀한 계산은 결국 거대한 착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가장 결정적인 팩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용량의 창고 HBF를 아무리 잘 지어도 결국 그것을 초고층으로 쌓아 올리고 완벽하게 패키징하는 3차원 적층 기술의 정점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이 만들어 놓은 최선진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개량하는 패스트 팔로워, 즉 신속한 추격자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설계도를 주면 밤을 새워 가장 싸고 완벽한 제품을 찍어내던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변방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HBM의 씨앗은 이제 한국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퍼스트 무어, 즉 판을 짜는 위대한 선도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역사적인 대전환입니다. 과거 15세기 세종대왕이 중국의 한자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무기인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 위에 패권을 쥐기 위해 철갑을 두른 거북선을 발명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문명의 교차로에서 세계 테크 패권을 지배할 우리만의 독자적인 핵심 무기를 마침내 손에 쥔 것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주식시장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기사와 일시적인 공포에 흔들려 대한민국 반도체의 종말을 외치던 사람들은 결국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이 본질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HBM에서 HBF로 이어지는 1000배의 미래 시장에서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독점적 길목을 쥐고 있는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단순한 부품 제조국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으로 등극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신화는 이제 겨우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거인들의 잔인한 전쟁 속에서 누가 진짜 패권을 쥐고 마지막에 웃게 될지, 그리고 그 패권이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키워줄지, 그 위대한 피날레를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보는 경제학의 성장을 위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